자, 150쪽부터 156쪽까지. 150에서 156쪽까지 어떤 거 볼까요? 147번. 145번. 145번. 200번. 199번. 선을 앞에 거랑 복사 안 했고. 130 몇 번? 140 몇 번? 141번. 54쪽의 확인 체크부터 보겠습니다. 네. 어느 제약회사에서 새로 개발한 치료약이 어떤 환자에게 80%의 완치율을 보인다고 한다. 200명의 환자 중에서 완치되는 환자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다. 완치율이 얼마입니까? 5분의 4요. 완치율이 80%니까 5분의 4죠. 요거를 몇 명한테 치료를 시행을 합니까? 200명. 200명한테 시행을 합니다. 자, 그럼 시행 횟수가 몇 번? 내가 원하는 확률이 독립시행의 확률이니까 2항 분포 5분의 4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네. 자, 요거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죠? 두 개 곱하면 되죠. 얼마? 160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2x-1의 표준편차까지 구합시다. 이거 시그마 분사는 160에다가 누구만 곱하면 돼? MPQ를 곱해야 되죠? 5분의 1 얼마입니까? 32 표준편차는 네, 2x-1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평균은 요거 2 곱하고 마이너스 1한 거를 그대로 다 적용해주면 되죠. 320 2 곱하기 160 마이너스 1이니까 319 됩니까? 네. 밑에 거 표준편차는 얘가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이 녀석은 그냥 절대값에서 곱해주면 되죠. 8넣기 200번 보겠습니다. 자, 200번. 4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1개. 4개의 동전을 n번 던집니다. 근데 앞면이 1개. 뒷면이 3개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를 아직 x가 있습니까? 시의 횟수는 몇 번입니까? n번이죠. 그럼 나는 내가 원하는 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일단 구해야 되죠. 확률 구합시다. 어떻게 됩니까? 40. 이렇게 됩니까? 네. 얘는 확률이 4분의 1이 나오죠. 그러면 이항정님이 n의 4분의 1이 나옵니다. 이항분포. 자, 평균 구해보겠습니다. 평균 얼마입니까? 4분의 n이죠. 분사는 여기다가 4분의 3을 곱해야 되죠. 16분의 3n입니다. 자, 근데 나한테 주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이 x제곱이 70으로 주어져 있죠? 이거 어디 식에서 봤던 애죠? 분산식에서 봤던 애죠? 분산은 여기에다가 뭐 빼면 됩니까?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되죠. 양변에 16 곱해주면은 3n은 16 곱하기 70 마이너스 n 제곱 제 싹 넘겨주면은 이렇게 되나? 네. 3 차이 나야 되죠? 2 넘겨주면요. 70에서 2만 넘겨주시면 얼마 됩니까?
이렇게 되나? 딱 3 차이 나죠? n은 얼마? 그러면은 평균이 분산이 얼마가 됩니까? n이 31을 넣어보면 16분의 3 곱하기 32니까 6이 되죠? 근데 문제는 분산이긴 한데 의 3x-2를 물어봤으니까 그 3을 어떻게 해서 제곱해서 곱해주면은 이렇게 자, 그리고 요런 거 할 때 잘 안 찾아지잖아 여러분들. 만약에 너무 숫자가 커서 그러면은 그 찾으려는 노력보다 근해공식이 더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과감하게 근해공식 써도 됩니다. 도저히 안 찾아지면은 근해공식 쓰면 무조건 나오죠. 다음 141번 보겠습니다. 자,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10번 반복한답니다. 자, 시행 횟수는 10번이죠? 내가 원하는 사건은 뭡니까? 두 개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겁니까? 두 개 모두 앞면이 나오는 확률 얼마입니까? 4분의 그렇죠. 앞면이니까 4분의 1이죠. 그러면은 요 녀석은 B에 10의 4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고 평균은 얼마? 2분의 5. 분산은 2분의 5에다가 MPQ 4분의 3을 곱해주면 되니까 8분의 15. 표준 편차는 2루트 2분의 루트 15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물어봤나? 4x 분산 4x 플러스 1이네요. 4만 제곱해서 이 녀석이랑 곱해주면 되죠. 30. 다음 페이지 45번 보겠습니다. 자,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잖아. 하나의 동전 시행 횟수가 몇 회입니까? 3회죠. 내가 찾고 싶은 건 뭐죠? 앞면이 너무 그럼 내가 원하는 확률은 2분의 그러면은 요거를 따르겠죠. 3번이고 2분의 1을 따릅니다. 자, 근데 x-a 제곱의 평균. 자, 이 x-a 요거의 제곱의 평균이 요거 물어보는 거죠. 요거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됩니까? 요거 어떻게 계산하죠? 이렇게 계산합니까? 그럼 내가 찾아줘야 되는 녀석은 누구죠? 그렇죠. EX 찾아야 되고 요거 찾아야 되죠. 찾아봅시다. 평균 얼마입니까? 분산은 얼마입니까? 4분의 3 자, 얘는 어떻게 구한다? 이렇게 구하죠. 그러면은 EX 제곱은 얼마? 제가 넘어가면은 3입니까? 여기 대신에 3 넣고 여기 대신에 누구? 이렇게 되겠네요. 최종 결과가 얘가 얼마래? 얘가 FA입니까? 네. 얘가 FA입니다. 이 무슨 식입니까? A에 대한 2차식이죠. 네. 2차식의 최소값은 완전 제곱식 만들면 되죠. 수원아, 네. 턱을 개면은 잠이 온다고
한 45번째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 같다. 절반의 제곱 12에다가 저걸 빼면은 A가 2분의 3일 때 최소값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최소값 물어봤네요. 예. 다음 마지막 47번 볼게요. 오늘 정규 분포를 끝을 냅시다. 개념을 별거 없습니다. 자, 두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진다고 합니다. A와 B를 동시에 던지는데 각각의 눈의 수 MN에 대해서 M제곱 플러스 N제곱이 25보다 작거나 같은 거를 사건 2라고 하자. A, B를 동시에 던지는 12회의 사건 행동에서 독립시행에서 E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그랬죠? 네. 뭐를 압니까? 시행 횟수죠.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지금 모르죠. 그거를 여기서 구해볼게요. 요게 내가 원하는 사건이죠. 이 사건 2가 일어날 확률 M도 그렇고 N도 그렇고 주사위입니까? 네. 주사위는 뭐 해봐라? 전체는 상으로 6개인데 뭐 해보면 됩니다. 1부터 6까지 대입해봅시다. 첫 번째 M에다가 1을 넣으면 N제곱이 24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가능한 N 몇 개? M이 2면은 N제곱이 21이니까 4개죠. 3이면 N제곱이 16이니까 여전히 4개죠. M이 4면은 N제곱이 9가 되니까 N이 이번에 바뀌네요. 1, 2, 3만 가능하나? 네. M이 5면은 N제곱이 0이 됩니까? 없죠? 6일 때도 없죠? 자, 내가 찾는 거 총 몇 개입니까? 여기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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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니까 15개입니까?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야? 36가지. 그럼 내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이 얼마입니까? 36분의 15, 12분의 5입니까? 네. 시행 횟수가 몇 번이야? 그러면은 요렇게 쓸 수 있죠. 다 됐죠? 평균은 5, 분산은 5에다가 12분의 7 곱해주면은 얘를 물어보고 있죠? 47. 뭐를 찾으면 된다? 내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을 찾는 과정이 조금 복잡한 겁니다, 이 문제는. 네. 저 B는 12, 15 이런 거 있어요. 네. 저 뒤에 있는 확률은 한 번 시행했을 때 아니요.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확률 변수 X가 일어날 확률. 그냥 동전에서 안면이 나올 경우는 그냥 2분의 1이에요. 그거는 확률 변수 X를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 하자라고 했으면 그게 내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이에요. 지금 이 문제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이 뭡니까? N제곱과 N제곱 25 이렇게 작거나 같은 확률을 사건을 사건 2라고 했고 걔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지. 네. 그렇기 때문에 걔의 확률을 구합니다. 그게 15개니까 그게 12분의 5는 요게 일어날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36개 중에 되는 경우가 그렇죠. 96분의 10
그렇죠. 저게 일어나는 게 사건 2가 일어나는 게 12분의 5죠, 확률이. 근데 걔를 뭘로 뒀어? 확률 변수 x로 뒀죠. 세 번째 줄에서. 그러면은 이항 정리가 저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연속 확률 변수 160쪽에서부터 163쪽까지 얼마 안 되네. 어떤 거 볼까? 근데 생각보다 150 152. 52는 같이 풀지 않았나? 그리고 한 거 같은데 혼자 해보려고. 내 그림 보고 인성이가 말이 안 된다고 했잖아, 자꾸. 상관없는 거라고 해도. 150번, 152번 또 151번도 볼까? 앞에 확인 체크는 다 됩니까? 네. 저 163쪽에 55 스텝 2 3개 보겠습니다. 150번 볼게요. 자, 0에서 2까지 정의되어 있고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요거 어떻게 해보라고 했습니까? 그리기 제일 쉬운 방법. 수원아, 내가 해줄까? 본인이 하면 안 돼. 자, 표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자, x 대신에 0 넣어봅시다. 얼마입니까? 0,a죠. 네. 자, 밑에 그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확률이기 때문에 양수여야 되죠. 적당히 아무 때나 a 합시다. x 대신에 1 넣어봅시다. 얼마입니까? 0. 0이죠. 밑에도 1 넣으면 0이라는 건 알 수 있죠. 자, 이제 밑에 식에 x 대신에 2 넣으면 B. b도 음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양수여야 되죠. 얼마인지 모릅니다. 누가 큰지도 모르고.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습니까? 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를 알려줬습니까? 1분의 A. 뭐가? 1부터 2까지. 그러면 누가? 요 넓이가 얼마라는 소리입니까? 6분의 6분의 a라는 소리입니까? 네. 자, 그럼 왼쪽 넓이 구해봅시다. 얼마입니까? 6분의 밑변 1이고 아, 높이가 a니까 얼마? 2분의 A. 2분의 a니까 네. 요거 두 개 더한 게 얼마여야 돼? 1. 그렇죠. a가 얼마? 2분의 3이 나오네요.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요 넓이가 사실은 얼마였다? 4분의 1입니까? 네. 6분의 a니까 여기다 6분의 1을 보면은 4분의 1이죠. 자, 4분의 1을 다시 한번 정석적으로 넓이 구해봅시다. 밑변 얼마입니까? 1이고 높이 b니까 2분의 b가 지금 4분의 1이 돼야 되죠? b는 얼마? 2분의 1. a는 아까 2분의 3. 이게 빼면 1. 자, 151번 볼게요. 네. 자,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부터 구해야겠습니까? K. K 값부터 구해야겠죠? 네. K 값 구하려면 뭐 하면 되나? 1. 저 사다리꼴의 넓이가 1. 1이다 하면 되죠? 네. 여러분, 사다리꼴의 넓이 어떻게 구했습니까? 2편. 그쵸, 기억하고 있죠? 밑변 얼마입니까? 윗변 얼마입니까? 2분의 1에 4 더하기 1에 지금 높이가 얼마야? K. K가 얼마가 된다? 1. 1이 돼야 되죠. K 얼마? 2분의 1. 5분의 2가 나옵니다. 이 녀석이 5분의 2가 나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뭡니까?
1부터 3까지. 1에서 3까지의 넓이입니까? 네. 어? 저 아니잖아요. 1에서 아, 1에서 3까지야? (1) 에서 3까지입니까? 네. 원하는 대로 구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노란색을 빼겠습니다. 1에서 노란색을 빼겠습니다. 네. 자, 왼쪽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1이고 높이 5분의 1이니까 5분의 1. 자, 여기 높이 얼마입니까? 5분의 1. 딱 중앙이죠? 네. 5분의 1이니까 요 넓이는 10분의 1입니까? 네. 그러면 1에서 10분의 3을 빼야 되니까 10분의 7이 나오겠네요. (152번) 가하 조건이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수원아? 가족권이에요. 네. 그 Y축 똑같다. 네? 우함수. 우함수가 어디 대칭? Y축 됐어. Y축 대칭이죠. 네. 자, 그러면은 152번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정의됐는데 Y축 대칭인 거 적당히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된다? 그냥 내 마음대로 그리면 됩니다. 우함수만 Y축 대칭이 되게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렇게 했을 때 나하 조건 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분의 3부터니까. 여기 2분의 3을 한번 꺼봅시다. 2분의 3. 자, 2분의 3에서부터 2까지의 넓이가 뭐의 5배? 0부터 2분의 3. 0부터 2분의 3까지의 넓이의 5배죠. 네. 자, 요거 두 개 더한 거 넓이는 얼마가 돼야 돼? 1. 아, 1이 아니고. 2분의 1. 2분의 1이죠. 전체가 1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다 더한 게 1이 돼야 되니까 요거는 절반이 되겠죠. 네. 요 녀석의 넓이를 K라고 합시다. 요 녀석의 넓이가 몇 K? 오케이. 5K입니다. 네. 그러면은 6K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2분의 그럼 K는 얼마? 3. 네? 아, 12분의 12분의 1이죠. 그럼 요 녀석 넓이가 얼마? 요 녀석의 넓이가 이렇게 됩니까? 1. 네. 근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물어보죠? 2분의 3. 절대값 풀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3에서부터 요 넓이를 물어보죠. 네. 몇 K입니까? 2K. 얼마? 6분의 1. 끝. 되죠? 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정규 분포. 자, 좀 졸린 친구들 정신을 차리고 집중을 해서 봅시다. 정말 여러분 기말고사의 한 70%를 담당하고 있는 애입니다. 얘가 정규 분포가 60에서 70% 정도 얘가 차지합니다. 얘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냥 먼지만 봅시다. 확률 분포에서 우리 두 가지 했죠. 이산이 있었고 연속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이산 막 표 그리면서 했었고 연속 그래프 지금 이상한 거 막 이런 거 막 이런 거 그려가면서 했죠. 네. 맞습니까? 자, 이산 확률 변수 중에서 확률 함수가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면 예를 들어서 뭐 NCX에 뭐 P의 X승, Q의 N-X승을 따르면 얘는 어떤 분포라고 불렀죠? 이상. 아. 이항 분포라고 불렀죠? 네. 맞습니까? 이항 분포라고 불렀고 B의
시행 횟수가 중요했고 내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이 중요했죠. 네. MP가 중요했습니다. 자, 연속 확률 변수 지금 짧게나마 그래프 같은 거 좀 그려보고 넓이도 구해봤죠. 네. 근데 요런 애들 중에서 요 그래프의 함수식이 지금 책 잠깐만 봅시다.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2에 2 시그마 제곱은 x 마이너스 m의 제곱 보입니까? 네. 저런 형태를 따를 때 함수가 또 특수한 형태를 따를 때 특정한 형태, 특정이라고 합시다. 특정한 직수함수라고 합시다. 저 함수식을 외울 필요 없습니다. 네. 그럴 때 우리는 이 분포를 어떻게 부른다? 정답. 정규 분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거의 대부분의 자연현상들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여러분들의 키를 쫙 나열해도 인간의 키를 나열해도 정규 분포를 따르고 그래서 뭐다? 예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상위 몇 프로 좀 특출난 애들 빼고는 하위 몇 프로 빼고는 대부분이 이 중앙에 종 모양에 배치되더라라는 게 정규 분포에 대한 그 학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자연현상은 이 그래프를 그립니다. 신기하게 저 그래프를 따릅니다. 자, 어찌됐든 정규 분포 곡선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 중앙 지점을 기점으로 좌우가 완벽하게 대칭입니다. 네. 저 중앙 지점은 뭡니까? 안. 평균입니다. 평균. 평균점이 있겠죠, 여러분? 어떤 집단에 가든 어떤 현상을 분석하든 평균이 있을 겁니다. 평균을 기준으로 완벽하게 좌우 대칭이고, 자, 요 그래프는 정규 분포 곡선은 수학적으로 여기가 닿지 않습니다. 끝없이 이어집니다. 리미트 0이 됩니다. 그렇지. 0에 가까워지지만 0은 되지 않습니다. 자, 어찌됐든 요건 끝이 없이 이어집니다. 근데 얘가 확률 분포적 역시나 그래서 끝없이 이어지는 요 녀석의 넓이를 다 더하면 얼마다? 1이 됩니다. 선생님 끝없이 이어지는데 어떻게 1이 되나요? 그게 극한의 개념인데 그거는 2학기 때 합시다. 2학기 때 합시다. 대표적인 거 하나 해줄까요, 여러분? A4 용지, 그냥 종이 1짜리 있다고 해봅시다. 이거 반 접으면 얼마야? 이 넓이가 1이었어, 처음에. 반 접으면 2분의 1이죠. 또 반 접으면, 또 반 접으면, 또 반 접으면, 또 반 접으면.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더하기 32분의 1 더하기를 무한히 반복하면 얼마가 됩니까? 1이 됩니다. 끝없이 더하는데도 수렴하죠. 네. 이걸 딱 정해지죠. 계속 커지지 않습니다. 이 종이 보면은 이거 계속 더해봤자 결국엔 여기 채워지는 거죠. 네. 1이 딱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끝없이 이어지지만 다 더해보면 1이 딱 떨어집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확률 분포를 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평균이랑 대표값이라 그랬죠. 제일 처음에. 맞습니까? 그거 말고 분산, 표준편차 얘네들은 무슨 값이라 그랬죠? 값이라고는 안 했는데 무슨 도? 삼포도라고 했죠. 삼포도라고 했습니다. 삼포도는 값들이 얼마나 퍼져 있냐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명호고랑 경일고랑 키를 평균을 냈더니 키는 전부 다 160이 평균이라고 하죠. 너무 작나? 네. 170이 평균이었다고 합시다. 정교생 평균이. 이 경일. 그 다음에 명호 해봤더니 평균은 둘 다 170이야. 아이씨 몰라. 재밌어. 이게 뭐지? 무슨 악마의 숫자 같은데. 어쨌든 평균은 똑같죠. 뭐가 다릅니까? 퍼져 있는 정도가 다르죠. 네. 누가 많이 퍼졌습니까? 네. 경일고가 많이 퍼졌죠. 네. 그러면 요 녀석에 표준 편차가 있을 것이고, 요 녀석에 표준 편차도 있을 거고, 요 녀석에 분산도 있을 것이고, 요 녀석에 분산도 있을 것이죠. 누가 더 큽니까?
그렇죠. 얘네가 더 크겠죠. 삼포도의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삼포도가 뭐다? 얼마나 퍼져 있냐죠. 그럼 얘 값이 크면 클수록 더 납작해집니다. 그래프가. 요 녀석이 아주 작으면은 아주 그냥 중앙 밀집된 형태가 되겠죠. 안 퍼진 형태로. 그럼 무슨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대신 요 밑에 넓이는 얘도 얼마까지 해야 된다? 얘도 넓이는 1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정규 분포. 지금 요 녀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뭐랑 뭐가 있습니까? 완벽한 대칭인 곡선이 생기는데 누가 일단 정해져야 돼? 중앙 지점을 알아야 되죠. 평균이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또 누가 중요합니까? 얼마나 퍼져 있는지가 중요하죠. 분산을 보통 씁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평균과 분산입니다. 분산은 근데 분산으로 안 쓰고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씁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는 어떻게 쓴다? 요렇게 씁니다. 이항 분포는 뭐가 중요한 키워드였죠? 시행 횟수랑 내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이 중요했기 때문에 요렇게 썼죠. 정규 분포는 뭐가 중요하다? 평균의 위치랑 삼포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규 분포를 표시를 하는데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1이다 이렇게 써주면은 우리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아 0이고 이게 한 10쯤의 평균이 있고 한 1 정도 퍼져 있구나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여기는 시그마 제곱으로 표현하고 여기도 1의 제곱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프에서는 보통 표준 편차를 써줍니다. 예를 들어서 n에 10에 4가 나와 있으면 얘는 뭐죠? 사실은 그렇죠. 2의 제곱이죠. 여기다가 얘를 한번 그려볼까? 어떻게 될까? 10으로 내. 자 얘는 시그마가 1이죠. 얘는 시그마가 2죠. 값이 더 어떻게 돼야 돼? 더 많이 퍼져야 되죠. 그래서 한 요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평균은 똑같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정규 분포 밑에 2번 특징 봅시다. 1번 x는 m에서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고 점근선은 x축이다. 표시해볼까? 중요합니다. 1번 성질 164쪽에 큰 2번에 1번 x는 m에서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다. 그리고 x축이 점근선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2번은 x는 m일 때 저 값은 필요 없습니다. 최대값이다만 표시합시다. 수원이는 왜 안 하나? 안 하나? 어디 왼쪽 페이지인데 왜 오른쪽 페이지를 펴면 모르겠네. x는 n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를 표시해주세요. 저 최대값 루트 2파이분의 시그마 저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최대다. 평균에서 가장 얘가 높더라는 사실만 알면 됩니다. 자 3번도 아주 중요합니다.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1이 되더라. 그렇죠. 얘도 확률 밀도 함수니까 밑에 넓이가 1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4, 5번은 여러분 뭐 표시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개념을 이해합시다. 자 평균이 똑같대. 어디가 똑같은 겁니까? 여기 중점이 똑같은 거죠. 네. 근데 시그마가 커진다는 거는 삼포도가 커진다는 거죠. 값이 더 커진다는 거죠. 네. 그걸 설명해놨죠. 4번에서는. 네. 자 5번에서는 값의 퍼짐의 정도는 똑같아. 근데 평균이 바뀌면 누가 바뀝니까? 여기 중앙 위치가 바뀌죠. 네. 그래서 x축 평행이동과 똑같은 모습을 하게 됩니다. 시그마가 1이고 자 예를 들어서 얘가 1이고 얘는 20의 1의 제곱이라고 합시다. 이번에 저거 두 개를 한 그래프에 그려볼게요. 자, 얘 둘 다 퍼짐의 정도는 1이죠. 네. 근데 얘는 평균이 10이고 얘는 평균이 20이죠. 그래서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겁니다. 퍼짐의 정도는 똑같지만 중앙 지점이 얘는 10이고 얘는 20이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여기에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요거 방금 전에 요거 풀 때 여기가 0이고 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야. 네. 요런 거 구했죠. 네. 그러면 뭐 했습니까? 1에서부터 2 사이의 넓이를 구했죠. 똑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n에 10에 1의 제곱이라고 합시다. 뭐 이거 2의 제곱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요런 값이 있다고 하자. 요게 확률 변수 x에 대한 정규 분포 곡선입니다. 자, 요 녀석 중에서 확률이 8에서 10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세요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넓이를 구해야 됩니까? 여기 8이 있겠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구해야 됩니까? 네. 어떻게 구할래? 네? 1에서 8, 10 구하고 1에서 8 구할 거지. 저 곡선의 넓이 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여요. 못 구하죠? 지금 저기 나와 있는 fs식 요 녀석을 뭐 해야 된다? Z제곱. 예. 요 녀석을 8부터 10까지 적분해야 됩니다. 네. 할 수 없죠? 네. 맞습니까? 앞 시간에 수업했던 이과 녀석들 불러놓고 요거 해라 해도 못합니다. 왜? 안 해봤습니다. 이거 적분은 이과 애들도 2학기 때 배웁니다. 미적분에서 배웁니다. 여러분한테 이걸 시키겠습니까? 그냥 안 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다고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넓이를 안 구할 거야. 그래서 수학자들이 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요거를 따른다고 했죠. 요런 그림이 된다고 했죠. 근데 세상의 모든 물건들이 평균도 다를 거고 키를 조사하면 키 평균 다를 거고 뭐 동물들의 수명을 조사해도 수명 평균 다를 거고 표준값이 다 다르겠지. 네. 그때마다 저 복잡한 식을 적분하는 거는 수학 잘하는 녀석들도 힘든 거예요. 맞죠? 그래서 무슨 짓을 했냐면은 표준을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이 녀석이 뭐다? 정규 분포죠. 정규 분포입니다. 그래서 표준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걔는 뭡니까? 표준 정규 분포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자, 우리 정규 분포도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분포기 때문에 우리 확률 변수를 x를 썼죠. 네. x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 녀석도 x로 하면 헷갈리겠죠.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는 확률 변수를 z라고 하자라고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z라는 확률 변수가 나오면 아, 얘는 표준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표준은 평균을 얼마로 잡아놓느냐면은 무조건 0으로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퍼짐의 정도도 1로 고정을 시켜놓습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하나 그려지겠고 어떤 그래프가 그려집니까? 평균이 0이고 퍼짐의 정도가 1인 그래프가 그려집니까? 네. 얘를 나노 단위로 넓이를 다 구해놓습니다. 여기 뭐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도 넓이를 구해놓고 0부터 0.5까지도 넓이를 구해놓고 0.5부터 1까지도 넓이를 구해놓고 다 구해놓습니다. 그게 표로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뭐만 해주면 되냐? 요 녀석을 요런 형태로 바꿔가지고 넓이를 생각해주면 됩니다. 평행이동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평행이동만 하면 사실 이거 평균만 왼쪽으로 가야 되죠. 맞습니까? 근데 표준 편차도 퍼짐의 정도도 맞춰줘야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평행이동은 아니고 요로 모양을 맞춰준다라고 해가지고 이 과정을 표준화라고 합니다. 근데 표준화 공식을 외워야 되는데 원리를 알고 요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할게.
공식을 외우긴 해야 되는데 그냥 외우지 맙시다. 자, 얘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얼마였습니까? 자, 얘 평균이 얼마로 맞추기로 했어? 야, 그럼 x에다가 얼마를 빼면 여기로 딱 갑니까? 일단? 10. 그렇죠. x에다가 평균 10을 빼주면 됩니까? 네. 맞습니까? 네. 그러면은 얘가 왼쪽으로 10만큼 가겠죠. 네. 그럼 평균은 0이 맞춰졌나? 네. 자, 그 다음에 터짐의 정도는 얘는 얼마였어? 2. 얘는 터짐의 정도를 얼마나 맞춰줘야 돼? 1. 그러면은 터짐의 정도를 나눠주면은 1이 됩니까? 네. 요렇게 나눠주면 됩니까? 네. 요게 표준화 공식입니다. 확률 변수 x에다가 평균 빼고 시그마를 나눠주면 뭐가 된다? 이 확률 변수가 어떤 확률 변수로 바뀐다? 정규. 표준 정규. 뭐죠? Z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럼 요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저거 한번 표준화 해볼게요. 내가 알고 싶은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넓이입니까? 8에서부터 10까지의 넓이죠. 자, 그러면은 이거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은 0이고 요렇게 그려지죠. 네. 10을 표준화해볼까 얼마 됩니까? 10 빼기 10에 2니까 0이 되죠. 그럼 여기가 원래 10이었던 녀석이죠. 똑같죠? 네. 8도 표준화해봅시다. 얼마나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여기 8이었던 녀석은 여기로 오면 어디로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난 여기서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의 넓이를 읽어주면 요 넓이랑 요 넓이랑 같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10 표준화하면 0 되는 것까지 됐습니까? 8 표준화하면 여기 8에다가 평균 빼고 2 나눴습니다. 아, 마이너스 1 됩니까? 그러면 확률 변수 x에서 8이었던 녀석은 z로 표준화하니까 누가 됩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되죠. 네. 정규분포 표를 봅시다. 딴 거 보지 말고 그냥 167쪽에 있는 거 보자. 실제로 저렇게 나옵니다. 이게 212번. 212번에 그냥 167쪽에 212번에 나와 있는 표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표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요 표를 읽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여기 0.5, 1, 1.5, 2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 여기에 Z 대신에 0.5가 들어가면 얘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넓이를 얘기합니까? 그렇죠. 0에서부터 0.5 사이의 넓이를 얘기하겠죠. 0에서부터 0.5 사이의 넓이를 얘기하겠죠. 그 넓이가 얼마예요? 0.5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난 이 넓이가 궁금해. 얼마입니까? 0.3 그렇죠. 왜?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넓이를 굳이 구하지 않아도 0부터 1까지의 넓이를 구하면 걔랑 넓이가 똑같나? 얼마 그러면은 이 넓이가?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이 녀석의 확률이 얼마? 요거 하는 겁니다. 요거. 좀 쉬었다가 문제 보면서 하겠습니다.